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이 마련돼 있죠. 자,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고 또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를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식어가 많이 늘었네요. 예. 30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있었습니다.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이렇게 말했죠. 네, 오늘 연설이 이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라고 이번 순방 비판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걸 겨냥해서도 네. 책임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아끼지 않았는데요. 발언 내용 뉴스인 해주세요. 국회에 임하는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또 길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어떤 것을 추구하겠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아주 유익해 저도 봤는데 일단 느낌이 이번 정기국회 또 이재명 대표의 임기 내내 정부 여당하고 무척 많이 부딪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른바 이제 기본 시리즈 이걸 집대성을 해서 기본사회론을 이렇게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은 여기에 대해서 나라 망친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충돌 지점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서민지갑 털어서 부자 곳간 채우는 정책이다. 최선다에 맞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또 충돌할 겁니다. 또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이걸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도 밝혔는데 또 여기서 충돌되는 부분들이죠. 여기다가 가장 또 첨예하게 충돌한 비판한 문제가 외교 문제. 외교 참사 문제 책임 묻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곳곳에서 지뢰밭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너무 이상적인 걸 많이 말해서 이렇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라고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칭찬인가 비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는 이 대표 연설 중에서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4년 준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 대선 과정에서 줄곧 말했던 것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준임제로 바꾸자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1년 단축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뭐 이 대표의 평소 소신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2018년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말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 권력구조 개편 이것 말고도 뭐 결선 투표 도입이라든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 이런 제안들도 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제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개헌 국민투표를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에 맞춰서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마친 다음에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하자라는 것이 오늘 대표 연설의 내용인데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개헌이라는 것은 전국의 블랙홀입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총선과 국민투표 같이 하는 건
참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 문제가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국정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은 정부로서는 뭐 하고 싶은 개혁이라든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처럼 여소야대 그것도 압도적인 야당 우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순순하게 개헌 논의에 임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제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이 공식 논평에 드러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민생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 개헌을 논하기 전에 먼저 노동, 연금, 교육개혁 이런 것부터 머리 맞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4년 중임제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지만은 결국 뭐 실현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했죠? 네, 오늘 오전에 오늘 정확한 시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국회의장실 방문해서 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 창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장관 취임한 지 4달이 채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 건의안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불신임 건의안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해임 건의안 국회를 통과할지 궁금하고 통과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강경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발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은 24시간 그리고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은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하지 않으면은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28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외교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책임자인 박진 외교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네. 힘든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정상외교였고 외교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 자체가 해임 건의안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붙여지면은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적 과반 찬성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150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뭐만 해도 169명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각 김진표 국회의장 찾아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법 77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당일 안건을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협의를 해달라. 그 의사 일정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해임 건의안 산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경우에는 국회법 122조를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조항 그대로 읽어주면은 국무총리 때는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의장은 그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네.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조항이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표결을 붙여야 된다. 의장의 재량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느 쪽 편도 아직 들지는 않고 있는데 내일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은 만약에
그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또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더라도 해임 건의안은 건의입니다.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실 오늘 오후에 방문해서 약 30분가량 면담 진행했습니다. 예. 자, 뭐 내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이 오늘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순방 중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자막 때문에 이 MBC를 항의 방문한 것인데 편파 방송을 했다 하는 주장이죠? 네, 국민의힘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들 그리고 국회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 또 원내 부대표단이 오늘 오전에 MBC를 항의 방문해서 이 윤 대통령의 발언 최초 보도를 편파 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경위 또 방송 전에 SNS에 동영상 을 유출한 사람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박성재 사장 나와서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도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 장악입니다라는 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에 내주세요. 참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걸 어느 쪽으로 말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 진영을 편들어주는 양상이 돼가지고 참 소리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정당이 물론 보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언론사를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항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정치권이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보도 과정에서 MBC의 취재윤리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MBC가 그제 해명을 이렇게 내놓는 전문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기에는 더 하겠죠.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박성재 사장 만나서 항의를 하려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BC 측 제지로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항의 방문을 대신했는데 네. MBC 노조원들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맞불 구호 외치고 또 주변에 유튜버들도 몰리고 경찰도 있고 일대 혼란이 오늘 빚어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글이 처음으로 게시된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그런데 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실에 최지용 선임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최지용 비서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정치부 기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라면서 정원 유착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관련 정보를 받은 시간이 최 선임 비서관은 오전 8시 50분인데 이때 여러 단톡방에서 같은 내용의 받은 글, 이른바 받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고 또 자신이 속한 단체 톡방에 MBC 기자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MBC가 가장 빨리 이를 보도한 건 의사결정이 가장 빨랐기 때문인 것이고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이미 그때 원내대표 대책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수도 없었다라면서 일축한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해당 영상을 그때 아무도 못 봤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언론 플레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저는 그 최지용 비서관의 해명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요지는 그 자신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은 MBC 기자로부터 받은 건 아니다. 라는 거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 측에 동영상 전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다라는 요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 본인이 개입이 안 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MBC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MBC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정리가 되는 것이냐 풀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고
의혹이 풀린 것은 아직 없다라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사태의 본질이 바로 자막 조작이다라고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MBC와 야당 민주당 측에서는 언론 탄압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좀 답답한데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인데요.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3, 4, 5차 가처분 신문들이 오늘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차 가처분 신청 오늘 두 번째 신문이었고요. 네.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원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의 의결의 효력 정지, 또 4차 가처분 신청은 정 위원장 직무 집행, 또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의 의결의 효력 정지, 또 5차는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의 의결의 효력 정지, 이렇게 세 가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었고요. 4, 5차는 오늘이 첫 기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다시 붕괴가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가처분 결과 언제쯤 나올지 또 어떻게 될지 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신문 종결된 다음 뒤에 이제 재판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 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월 3일까지 연휴니까 10월 4일 이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재판부는 밝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가처분 신청 결정 나올 때 재판부가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당겨서 기습적으로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빨리 정리가 되면은 이번 주라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재판부에 되도록 빨리 좀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신문 중에.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로서 좀 더 숙고를 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예측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가처분 인용이 되면은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말씀하셨 대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붕괴가 될 거고 다시 국민의힘이 3차 비대위를 출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고리된 최고위원들을 다시 전국위를 통해서 보궐선거로 뽑는 방안으로 당을 정상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네,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전 총리 국장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찾아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약 20분간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관계가 조속히 개선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지만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면담 시간 25분이었고 심도 깊은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양국 지도자가 또 당국자 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데는 양국 지도자 총리 간의 입장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양국에서 실무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앞으로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또 G20 정상회의가 열릴 거거든요. 그 기간에는 한일 정상이 약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상회담 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